차 안에서 숨 막히는 그 순간 아직도 생생해요.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반쯤 웅크린 자세로 어둑한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워두고 제 남편인 재민 씨가 늘 주차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였어요. 손바닥에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6월의 무더위로 에어컨도 못 틀고 있으니 숨이 턱턱 막혔는데 혈압약 먹는 내가 이러다 쓰러지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창문 하나 열 수가 없었어요. 들킬까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3달 동안이에요. 3달 동안이나 이어진 의심과 불안감이 3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전날 밤 재민 씨가 씻으러 간 사이에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가 도화선이었죠. 오늘 7시 늘 만나던 곳에서. 발신인은 그냥 강에 쓰라고만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노안으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돋보기까지 꺼내 확인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 스치는 이름이 있었어요. 강수진.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자 재민 씨가 대학 시절에도 알고 지냈던 여자요. 40년도 더 된 인연이죠. 최근에 수진이가 재민 씨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둘 다 은퇴 나이인데도 여전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재민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시계는 6시 58분. 관절염 있는 손가락으로 핸들을 톡톡 두드리면서 초를 세고 있었어요. 심장은 쿵쾅쿵쾅, 입안은 쓴맛으로 가득 차고 이런 나이에 스파이 놀이를 하게 될 줄이야 하고 쓴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남색 정장을 입은 재민 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체격의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소보다 꼼꼼하게 차 안백 미러로 자기 모습 체크하고 양복 주머니에서 향수를 꺼내 목에 한 번 뿌리더라고요. 38년 결혼 생활하면서 외출 전 향수 뿌리는 모습은 결혼식 날 이후로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나이에 갑자기 젊은 척은 또 왜 하는 건지. 재민 씨가 자기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도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어요. 2블록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갔죠. 운전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추격전은 처음이라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고혈압의 혈당까지 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죠. 분당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곳은 수진이가 발령받은 지사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익숙하지 않은 도로라 몇 번이나 놓칠 뻔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 다행이더라고요.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표지판이 잘 안 보이거든요. 40분쯤 운전한 후에 재민 씨의 차가 고급 아파트의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길 건너편에 차를 세웠죠. 20분쯤 지났을까 재민 씨가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더니 잠시 후에 한 여자가 그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여자가 제가 예상했던 강수진이 아니었어요. 저보다 10년은 어려 보이는 여성이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진이랑 닮은 눈매지만 더 날카로운 인상. 노안인데도 그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번뜩 깨달았어요. 그녀는 강수진의 여동생 강다연이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몇 번 본 적 있는 수진이보다 2살 어린, 그러니까 지금은 50대 후반인 그 여자였죠. 제 눈앞에서 재민 씨가 다연이의 허리에 손을 감싸면서 로비 안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침착하게 있으려고 했지만 손가락 끝까지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 꺼내서 사진이라도 찍어야겠다 싶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초점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돋보기 안경을 꺼냈을 정신도 없었어요. 그들이 사라진 로비를 바라보면서 정말 정신이 하얘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치 내 38년 인생이 한순간에 거짓말로 드러난 기분이었어요. 흐르는 눈물 때문에 노안 렌즈가 흐려져서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닦을 생각도 못했죠. 그저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건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실 재민 씨의 변화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주말 야근이 잦아졌어요. 그때마다 해명은 같았죠. 은퇴 전에 회사 일 정리해야 해서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하고 침대에 누우면 곧바로 등을 돌려 잠든 척했어요. 우리 사이의 친밀함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라지고 있었죠.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재민 씨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팀 회식이 있어서. 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만 바라볼 뿐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또 지난주에도 회식이 있었잖아. 준서가 할아버지랑 같이 놀고 싶다고 기다리는데. 미안해. 다음에 시간 내서 꼭 놀아줄게. 그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35살 된 우리 아들 준서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히 8살 된 준서의 아들,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공원에 가거나 낚시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손자가 할아버지는 우리랑 있는 게 싫어졌어요?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은퇴 앞둔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민 씨는 최근 회사에서 후임자 교육 압박에 시달렸고 그런 시기에는 늘 예민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샤워 후 향수를 뿌리는 일이 잦아졌고 갑자기 아침 조깅을 시작해 체중을 줄였어요. 38년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던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새 셔츠와 넥타이를 사고 거의 하얗게 변한 머리도 갑자기 염색을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이었죠. 요즘 스타일이 바뀌었네. 어느 날 아침 새 셔츠를 입고 있는 그에게 가볍게 물었어요. 그래.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니까. 나이도 있고.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갑자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난 거였어요. 식사 중에도 TV 보면서도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죠. 화장실에 갈 때도 꼭 휴대폰을 가져갔고요. 한 번은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메시지가 많이 오나 봐.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아, 그냥 회사 단체 채팅방이야. 은퇴 준비하느라 문의할 게 많아서. 그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재민 씨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이상한 직감이 들어 화면을 봤죠. 강예스라는 이름의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강수진이랑 연락하니? 재민 씨의 몸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왜? 그냥 요즘 회사 근처로 발령받았다고 하던데. 아, 그래? 몰랐어. 연락 안 해. 그는 서둘러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게 수진이가 아니라 다연이일 줄은 몰랐죠.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재민 씨의 휴대폰에서 본 그 메시지. 오늘 7시 늘 만나던 곳에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미행하기로 한 거였죠. 사실 60대의 남편 뒤를 쫓는 내 모습이 우스웠어요. 하지만 38년 세월이 거짓으로 덮이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날 이후로 일주일,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재민 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퇴근 시간에 맞춰 다시 그 자리에 있었죠. 그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7시에 그 아파트를 찾았어요. 그리고 매번 2시간 후에 나왔죠. 마치 정해진 시간표라도 있는 것처럼요. 화요일 저녁 다시 그를 미행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준비를 갖췄죠. 블랙박스용 작은 카메라를 가져갔고 돋보기 안경도 챙겼어요. 심지어 조금 큰 모자를 써서 얼굴을 가렸죠. 직장 동료였던 희영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 웃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재민 씨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아파트를 향했어요. 그리고 로비에서 다연이를 만났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까지요. 사실 여기서 그만둘 수도 있었어요. 이미 증거는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더 알아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려 로비로 향했죠. 경비원에게 다연이의 호수를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 강다연 씨 댁에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호수를 알 수 있을까요? 방문하신다고요? 누구시죠? 친구예요. 오랜만에 만나려고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어요. 방문자 사전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연락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깜짝 방문이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등록 없이는 출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연락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서연이? 고개를 돌리니 정미라가 서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죠. 그녀가 이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필 이 순간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미라야, 안녕. 여긴 어쩐 일이야? 누구 만나러 왔어? 그녀가 반가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강다연이라고 수진이 동생 있잖아. 그 애를 좀 만나러 왔어. 미라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다연이. 왜? 그냥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수진이 소식도 들을 겸 해서. 다연이가 여기 산 지는 꽤 됐지. 1504호야. 그런데 미라가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연이랑 연락하게 된 계기가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미라가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냥 우연히. 그래? 알았어. 나는 이만 가볼게.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밥이라도 먹자. 미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녀가 사라진 후 저는 잠시 로비에 서 있었어요. 1504호.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죠. 하지만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미라의 그 이상한 반응. 그녀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밖으로 나와 차에 앉았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단계는 바로 다연이를 직접 만나는 것이었죠. 차 안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8시 반, 아파트 출입구에 재민 씨와 다연이가 함께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걸었지만 건물을 벗어나자마자 재민 씨가 다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그들을 따라가 대면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지켜볼 것인가. 순간 용기가 생겼어요. 38년을 함께한 남편이 내 앞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역시 다시 한번 참기로 했어요. 아직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차 안에서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문득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거요. 그들 사이엔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미라의 이상한 반응도 신경 쓰였어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직접 다연이를 만나기로 한 거죠. 아침부터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죠. 노안 렌즈와 혈압약도 챙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지러워진다면 정말 곤란할 테니까요. 오후 2시 그 아파트 앞에 다시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경비원의 제지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이 길에 들어섰으니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1504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 문을 두드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죠. 문 앞에 서 있는 다연은 어제 보았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어요. 50대 후반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보였죠. 잘 관리된 피부와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서연 언니? 다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 좀 해도 될까? 다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아파트 안은 모던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벽에 걸린 추상화들, 그리고 넓은 창으로 보이는 탁 트인 전망까지. 분명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인테리어였죠.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다연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다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제 집을 아셨어요? 미라를 우연히 만났어요. 여기 산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연이 손을 꼼지락거리며 물었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더 이상 돌려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재민 씨 이야기요. 다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알고 계셨군요. 어제 봤어요. 당신과 재민 씨를요. 다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군요. 왜 그런 거죠? 왜 하필 우리 남편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으려 했어요. 다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담배를 꺼내 물었죠. 괜찮으세요? 피우세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한 모금 들이마셨어요.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네요. 사실 이건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언니, 기억나세요? 10년 전 재민 씨가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 컨설턴트로 왔을 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미하게요.
당신 회사에서 몇 달 일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만났어요. 그리고 다연이 말을 잠시 멈추었어요. 사랑에 빠졌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재민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재민 씨가 잠시 멀어졌다가 갑자기 돌아와 가정에 충실하기로 다짐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들이 사춘기였고 저는 갱년기로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요?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왜 다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3개월 전 우연히 마주쳤어요. 공항에서요. 그리고 옛 감정이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군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8년 세월이, 손자까지 있는 가정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나요? 다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단호한 결의가 보였죠.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결혼 한 번 하지 않고 커리어만 쫓다가 50이 넘어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죠. 재민 씨를 통해서요. 당신은 내 친구의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 언니는 이미 오래전에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냥 피로 맺어진 타인일 뿐이죠. 그럼 내 남편은요? 그도 당신에게 그냥 타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저희는 진짜로 사랑해요. 재민 씨도 언니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뭐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재민 씨 말로는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났다고 했어요.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은 사이라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부로서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그것도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다니. 당신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민 씨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랑 새 출발을 하고 싶대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8년 동안 함께 지어온 우리 집이, 가족이, 추억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정말 재민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다음 달에 언니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했어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까스로 똑바로 섰죠. 알았어요. 이제 알 것 같네요. 다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 언니, 저는 괜찮아요. 더 할 말은 없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하필 지금인가요? 10년 전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 다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재민 씨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파트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의가 생겼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로비로 내려가는데 또다시 미라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어요. 서연아, 울었어? 무슨 일이야? 순간 미라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막았죠.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눈이 좀 아팠어. 다연이 만났어?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오랜만에 얘기 좀 했어. 미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혹시 재민 씨 얘기도 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 알고 있었어? 미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말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언제부터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쯤 됐어. 여기서 우연히 둘이 같이 있는 걸 봤거든. 재민 씨가 날 보고 놀라더라고. 그래서 설명해달라고 했지. 그랬구나.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친구마저도 나에게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해. 서연아, 난 그저 괜찮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가 재민 씨가를 기다릴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박소은이었죠.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여보세요? 서연아, 잘 지냈어? 내일 우리 만나기로 한 거 기억하지? 아, 맞아요.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친구 모임이 내일이었죠.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소은아, 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그런데 혹시 강다연이라고 기억나? 소은이 잠시 침묵했어요. 강수진 동생? 당연히 기억하지. 왜? 그냥 내일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다른 의문이 떠올랐어요. 왜 다연이 말 마지막에 재민 씨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했을까? 그녀도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소은이와 미라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미라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인지 약간 불편한 표정이었고 소은이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겼죠. 서연아, 왔구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소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있었던 일을 다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재민 씨의 변화, 그를 미행한 일, 다연이를 만난 것까지.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만 마시고 있었고, 소은이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소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집에 가서 재민 씨랑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 전에 미라를 바라봤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것 다 말해줬으면 해. 미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나 그냥 우연히 본 것뿐이야. 다른 건 몰라. 정말 다연이에 대해 더 아는 건 없어. 소은이가 미라를 째려보며 물었어요. 미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다연이가 왜 재민 씨에게 접근했는지 알아. 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복수야.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수라고? 소은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연이 말로는 10년 전 재민 씨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망했대. 그래서 이번에는 재민 씨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로 했다고. 무슨 뜻이야? 혼란스러웠어요. 10년 전 재민 씨와 다연이가 만났을 때 다연이는 정말 진심이었대. 결혼까지 생각했고, 그런데 갑자기 재민 씨가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지. 그때 다연이는 미라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때 다연이는 조급하게 물었어요. 임신했었대.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다연이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 혼자서.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 아이를 잃었고
그 이후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대. 소은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가렸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 일로 다연이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승진도 놓쳤대.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지. 미라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개월 전 공항에서 우연히 재민 씨를 만났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복수심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일부러 접근했대. 재민 씨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거지. 그래서 지금 다연이는 재민 씨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는 거야? 소은이가 물었어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재민 씨가 가정을 버리고 자기에게 오면 그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버릴 계획이래. 재민 씨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동시에 불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노, 배신감, 동정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소은이가 물었어요. 다연이가 술 취해서 실수로 말했어. 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미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말 안 했구나. 쓰게 웃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미라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 재민 씨는 진짜 다연이한테 빠진 거야? 소은이가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정말 이혼하고 다연이랑 새 출발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미라가 대답했어요. 불현듯 다연이의 마지막 말이 이해됐어요. 재민 씨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도 재민 씨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운 좋게 그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소은이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일단 재민 씨가를 만나봐야겠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 재민 씨가 어떻게 나올까?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분명해.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어.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카페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나는 희생자로 남지 않을 거라고. 3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다연이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다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다연 씨, 저예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서연 언니, 왜요?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네, 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럼 7시에 당신 집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어요. 재민 씨는 퇴근 시간이 지나야 들어올 테니 그 전에 다연이를 만나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에 들어서자 조용한 정막이 저를 맞이했어요. 몇 시간 후면 이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저녁 7시 다시 다연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마음이 차분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다연은 어제보다 더 초조해 보였죠. 들어오세요. 그녀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어요. 소파에 앉자 다연이 차를 건넸어요. 어제 차도 안 드시고 가셔서. 고마워요. 차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다연 씨, 저는 이미 모든 걸 알아요. 다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 일이요. 아이에 대해서도 다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죠. 누가 말했어요? 중요한가요? 어쨌든 전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다연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당신에게 묻고 싶었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정말 그 복수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다연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단단한 무언가가 보였죠. 언니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아이를 잃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였어요. 정말 혼자.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언니도 날 외면했고. 수진이가요? 그래요.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언니는 남의 남편이랑 그런 짓을 하고 뻔뻔하게 라며 등을 돌렸어요. 엄마도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모두가 날 비난했죠. 머릿속에 수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원칙주의자였던 친구. 그녀가 그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이 갔어요. 그때 재민 씨가 당신 곁에 있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혼자는 아니었겠죠. 아이를 잃고 몸이 망가지고 커리어도 망가졌어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견뎌야 했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컸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복수를 결심한 거군요. 처음에는 복수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를 잊고 살았죠. 그런데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가 날 알아보지 못했어요. 10년 전 자기 아이를 가졌던 여자를, 그 아이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여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접근했죠. 그리고 그를 유혹했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중년의 남자들이란 조금만 관심 보여주면 쉽게 넘어오더라고요. 다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특히 당신과의 관계가 식었다고 하니 더 쉬웠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물론 우리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식었다고 재민 씨가 그렇게 느꼈다니. 그래서 당신의 계획은 뭐였어요? 끝까지 갈 생각이었나요?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민 씨가 당신과 이혼하고 저와 새 출발을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그를 떠날 생각이었어요. 가정도 잃고 저도 잃고 완전히 혼자 남겨지게 하려고요. 그게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궁금했어요. 다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모르겠어요. 그냥 공평해질 것 같았어요. 그도 모든 걸 잃게 되면.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다연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누구지? 그녀가 인터폰으로 향했어요. 나야, 재민.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떡하죠? 순간 이상한 침착함이 밀려왔어요. 열어드려요. 어차피 모든 건 끝났어요. 다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어요. 재민 씨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죠. 서연, 여긴 어쩐 일로?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아요, 재민 씨. 우리 셋이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네요. 다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민 씨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그의 눈이 저와 다연 사이를 오갔죠. 무슨 일이야? 너희 둘이 어떻게? 재민 씨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나 다 알아요. 직선적으로 말했어요. 당신과 다연 씨의 관계, 그리고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요.
재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봤죠. 10년 전 내가 재민 씨의 아이를 가졌을 때 당신이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차분하게 물었어요. 재민 씨가 다연을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아이, 무슨 아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다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봤죠. 당신 몰랐어요? 써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아이? 재민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10년 전 우리가 헤어진 후 나 임신했었어요. 당신 아이였죠. 하지만 아이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고요. 다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재민 씨가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죠. 내가 정말 몰랐어. 연락을 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몇 번이나 연락했어요. 당신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회사로 전화해도 그런 사람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재민 씨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때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본사로 복귀했어. 그리고 곧바로 해외 지사로 파견됐고 6개월 동안 한국에 없었어. 내가 그런 상황인지 전혀 몰랐어. 다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날 피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세 사람 모두 말을 잊지 못했죠.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재민 씨는 정말 몰랐던 걸까? 그럼 지난 10년간 다연이가 품어온 원한은? 그럼 왜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민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 준서가 갑자기 많이 힘들어했거든. 가정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이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 다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웃음이라기보다는 울음에 가까웠죠. 그래서 내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군요. 내가 당신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정말 미안해, 다연아. 내가 알았다면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갔을 텐데. 다연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재민 씨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최소한 너를 혼자 두진 않았을 거야.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아, 정말. 그럼 지금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다연 씨와 만나면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민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옛날 감정이 되살아난 것 같았어.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잖아. 그리고요. 재촉했어요. 외로웠어.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은퇴를 앞두고 초조했고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나도 비슷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르죠.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게 무심해진 건 아닐까. 그래서 이혼하고 다연 씨와 새 출발하려고 했어요? 물었어요. 재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연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커지는 웃음이었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내가 복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신이 진심이었다니. 뭐라고? 재민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재민 씨. 사실 저는 복수하려고 당신에게 접근했어요. 당신이 가정을 버리고 저에게 오면 그때 모든 진실을 말하고 버리려고 했죠. 당신도 모든 것을 잃게 하려고요. 다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재민 씨의 표정이 충격에서 상처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갔어요. 그게 사실이야? 네,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정말 모르고 있었다니. 10년 동안 품어온 원한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지네요. 방 안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세 명 모두 말을 잇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이 복잡한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꼬이게 된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하지? 재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은 집에 가고 싶네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까스로 똑바로 섰죠. 재민 씨, 오늘은 집에 오지 마세요. 친구네 가든지 아니면 여기 있든지. 재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연락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아파트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8년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모든 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니. 다연의 복수, 재민 씨의 외도, 그리고 내 의심까지. 우리 모두 진실을 몰랐던 거예요. 아파트를 나와 차에 앉았지만 운전할 정신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소은이에게 전화했죠. 소은아, 나야. 좀 와줄 수 있어. 난 지금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서연아,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고마워.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 소은이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지난 몇 달간 참아왔던 모든 불안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다 괜찮을 거야, 서연아. 어떻게든 되겠지. 소은이가 내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소은아. 정말 모르겠어. 38년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소은이는 대답 대신 계속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난 소은이네 집에서 묵었어요. 재민 씨에게는 문자로 오늘은 친구네 있을게요 라고만 보냈죠. 그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결혼 생활은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지.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앞으로는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달까. 소은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좀 괜찮아? 그녀가 염려스럽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 사실 모든 게 밝혀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소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 내내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이혼할 거야. 정말. 소은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재민 씨도 몰랐다면서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소은아. 그건 핑계에 불과해. 다연이한테 연락이 안 됐다고 해도 그게 지금 날 배신한 이유가 될 순 없잖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이건 다연이와의 일만이 아니야.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대화도 줄고 이번 일은 그냥 마지막 방아쇠였을 뿐이야. 소은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확신해. 응. 사실 이상하게도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시간이야. 소은이의 도움으로
그날 오후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했죠. 법률사무소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내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에 쥔 물컵이 살짝 떨렸죠. 이서연님? 비서가 부르자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자리에 앉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혼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들려서 오히려 놀랐어요. 네. 그럼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38년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 그리고 어제 밝혀진 복잡한 진실까지. 변호사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하게 메모를 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은 제 명의였고, 재민 씨의 퇴직금도 반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 재정적으로는 문제 없겠네요. 맞아요. 38년 전 결혼할 때 집은 제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경제 활동을 했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도가 증명된 상황에서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친구들의 증언이 있고 필요하다면 재민 씨가 자신도 인정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 보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상간녀 소송도 생각해 보셨나요? 상간녀 소송이요? 네. 강다연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배우자를 유혹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복수 목적이었다는 그녀의 자백이 있다면 더 유리하고요. 순간 망설였어요. 다연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의도적으로 내 남편을 유혹해 가정을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생각해 볼게요.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적시며 대답했어요.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 천천히 검토하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시면 연락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 안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재민 씨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있었죠.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이야기해야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리고 다연에게서도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연 언니,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원하신다면 재민 씨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둘 다 무시하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직은 그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차 시동을 걸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아 보였어요. 결심했다는 건 이런 느낌일까요? 소은이 내서 이틀을 더 묵었어요. 아침에는 소은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봤죠.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차갑고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 제 인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셋째 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가족 사진들, 추억들이 담긴 그 집. 이제는 그 모든 것과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 혼자 괜찮겠어? 소은이가 현관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이제는 직접 마주봐야 할 시간이야. 소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이 모든 일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견뎠을지. 말도 안 돼. 우린 20년 지기잖아.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 소은이가 내 등을 토닥였어요. 집 앞에 서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거실에 재민 씨가 앉아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왔구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눈에는 졸음기가 가득했고 턱에는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어요. 평소엔 꼼꼼하게 면도를 하던 사람인데 찜 챙겨요. 당분간 나가 있어 주세요.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아,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 사과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지금은 아니에요. 당장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재민 씨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나갈게. 하지만 우리 정말 끝인 거야? 네. 변호사 만났어요. 이혼 서류 준비 중이에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결정한 거야? 네. 38년 세월이 헛되진 않았어요. 좋은 기억도 많았고 준서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재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망쳤지. 모든 걸. 정말 미안해. 그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어요.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들으며 주방에 서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30분 후, 그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동생네 갈게.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 그가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처져 보였어요. 준서한텐 뭐라고 할 거예요?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너랑 상의하고 싶어. 그가 슬픈 눈으로 바라봤어요. 준서한텐 천천히 말해줘요. 충격받을 테니까. 재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그리고 그는 떠났어요. 문이 닫히자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어요. 결혼 기념 사진, 준서의 성장 앨범, 함께 간 여행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추억이 아닌 지나간 시간의 흔적으로요. 그날 저녁 아들 준서에게 전화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준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가 갑자기 삼촌네 간다고 해서 놀랐어. 준서야.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래. 주말에 시간 있니? 손자랑 같이 밥이나 먹자. 당연하지. 지훈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었어. 근데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준서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이제 35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주말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점점 커졌어요. 준서와 손자 지훈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지훈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수를 사두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뭔가에 집중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야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현관 벨소리가 울리자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을 열자 5살 지훈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작은 팔로 제 다리를 꼭 안아주는 느낌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지훈이를 안아들며 말했어요. 작은 몸에서 달콤한 샴푸 향기가 났어요. 준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엄마, 잘 지냈어? 그럼 이리 와서 안아줘. 준서를 꼭 안아주었어요. 키는 아빠를 닮아 크게 자랐지만 눈매는 제 눈을 쏙 빼닮았죠. 거실에 앉아 지훈이에게 장난감을 건네주고 준서와 마주 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엄마, 솔직히 말해봐. 뭐가 있는 거지?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준서야,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준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앉았어요. 아빠가? 정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몇 달 전부터 만난 것 같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준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재민 씨의 변화, 제가 의심하게 된 과정, 그리고 다연이를 만난 일까지. 물론 10년 전의 복잡한 관계나 복수에 관한 얘기는 생략했어요. 준서에게까지 그런 상처를 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혼하는 거야? 준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이미 결정했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없어? 아빠도 분명 후회하고 있을 텐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재민 씨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38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죠. 배신감, 그리고 내 자신을 찾고 싶은 열망. 준서야, 엄마는 이미 결심했어. 지금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준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엄마. 엄마 결정을 존중할게. 그래도 너무 아파하지 마. 알았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지훈이가 갑자기 소파 위로 뛰어올라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지훈이의 제잘거림 덕분에 무거운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준서는 가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서와 지훈이를 배웅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관계는 계속될 거라고요. 이혼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니까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변호사와 수차례 만남을 가지고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들이 이어졌죠. 다행히 재민 씨는 이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수용하는 태도였죠. 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몇 주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하기로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강다연 씨의 행동은 분명히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다연이에게 연락했어요. 차가운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면하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다연은 몹시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끊임없이 컵을 만지작거렸죠.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에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당연한 결정이죠. 말리지 않을 건가요? 아니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변호사를 만났어요. 합의금을 제안하려고요. 합의금이요? 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제가 위자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요. 언니도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맞는 말이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일이 드러날 테니까요. 준서에게도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상처가 될 거예요. 얼마를 생각하고 있나요? 다연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금액을 보고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거든요. 이렇게 많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아파트 팔고 적금 해지하고. 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볼게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연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언니가 허락하신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서울에는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네, 다시 시작해야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인생에 큰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 순간 다연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도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다연 씨,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당신을 용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미워하진 않기로 했어요.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후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합의하기로 결정했어요. 법정 싸움을 피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죠.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 다연은 제게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라고 말하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연을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재민 씨가 모든 조건을 수용했고, 특별한 다툼 없이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재판장에서 만난 재민 씨는 여전히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 그 정도였죠.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원고 이서연과 피고 한재민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끈이 마침내 풀어진 것처럼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그 중심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재민 씨가 다가왔어요. 서연아, 정말 끝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네, 끝났어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당신도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 다연이 준 편지를 펼쳤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서연 언니에게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일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망쳐버렸습니다. 재민 씨와의 일은 처음에는 정말 복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따뜻함과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단지 금지된 사랑이라는 스릴 때문이었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에게 말해야 했어요. 언니와의 관계도 솔직하게 밝혔어야 했죠. 하지만 계속 미루고 결국 이렇게 모두가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다시 만나볼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단절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언니를 다시 만나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언니. 새로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다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죠. 미움, 연민,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까지. 다연이 편지를 마무리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마치 오랜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혼이 완료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죠. 혼자 식사하는 것, 텅 빈 집에서 잠드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는 것.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결혼 전 그리던 그림들, 대학 시절 꿈꾸던 여행 계획을 적은 노트, 그리고 잊고 있던 카메라까지. 사진 찍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결혼과 육아에 묻혀 잊고 있었네요. 이걸 어떻게 잊고 있었지? 먼지 쌓인 니콘 카메라를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에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산 첫 카메라였거든요. 충전기를 찾아 배터리를 충전하고 카메라를 들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찍는 사진이라 서툴렀지만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로 사진들을 옮기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소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은아, 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오, 무슨 일이야? 소은이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어요. 사진 찍는 걸 다시 시작해 보려고. 사실 대학 때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거든. 그래? 전혀 몰랐어. 너 참 숨겨둔 게 많네. 소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 꿈은 다 접었거든. 근데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어.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근데 어떻게 시작할 거야? 사진 수업을 찾아볼까 해. 기술도 많이 변했을 테니까 새로 배워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근처 문화센터에서 디지털 사진 강좌를 찾아 등록했어요. 첫 수업 날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젊은 분들이었지만 몇몇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좌를 맡게 된 김태현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사가 밝게 인사했어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례가 되자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 사진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육아하느라 잊고 살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강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환영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더해져 더 깊이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 기능부터 구도 잡는 법, 빛을 다루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몇 주가 지나자 사진 실력이 점점 늘어갔어요. 주말이면 카메라를 들고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죠. 처음으로 제 시간을, 제 열정을 위해 투자하는 기분이었어요. 서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 수업이 끝난 후 김태현 강사가 불렀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다음 주에 있을 사진 전시회에 관심 있으세요? 제 지인이 주최하는 행사인데 아마추어 사진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서연 씨의 작품들을 보면 특별한 시선이 있어요. 색다른 감성이 돋보이거든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그렇게 첫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진을 전시할지 고민하다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모았죠.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변화들,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 해 뜨는 장면들. 모두 제 인생의 새 챕터를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시회 당일 소은이와 미라도 와서 응원해 주었어요. 준서와 지훈이도
놀랍게도 나타났죠. 엄마, 이거 정말 대단한데? 준서가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난 몰랐어.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할머니가 찍은 거예요? 5살 지훈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찍은 거야.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날 제 사진 중 2점이 판매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작품으로 수입을 얻게 된 순간이었죠.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무척 컸어요. 축하해, 서연 씨. 태현 씨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프로 사진작가가 되셨네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멀었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시작이 반이잖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네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사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꿈을 찾아가는 사진작가로 새 출발을 하고 있었죠. 문득 다연이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언니. 새로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저는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태현 씨의 추천으로 지역 신문사의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게 되었어요. 주로 지역 행사나 풍경 사진을 찍는 일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죠. 서연 씨 사진은 따뜻함이 있어요. 신문사 편집장이 말했어요. 특별한 시선으로 일상을 포착하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점점 일이 늘어나면서 바빠졌지만 그 바쁨이 즐거웠어요. 제 열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태현 씨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소은이의 강력한 권유로 나가기로 했죠. 바보야, 당연히 가야지. 그 사람 너 좋아하는 거 티나거든? 소은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멘토로서 신경 써주는 거지.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순진한 우리 서연이. 어쨌든 꼭 가봐. 평생 집이랑 직장만 왔다 갔다 할 거야? 태현 씨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라 조금 긴장됐어요. 서연 씨, 요즘 어떠세요? 일은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태연 씨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어요. 네,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사진이 제 인생에 다시 찾아와서 너무 행복해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뻐요. 사실 오늘은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모시게 됐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제안인가요? 제가 내년 봄에 제주도에서 사진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해요. 일주일 동안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프로그램인데 서연 씨가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공동 진행자로요. 깜짝 놀랐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 태현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서연 씨의 시선은 특별해요. 그리고 삶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들이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내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느낌이 얼마만인지. 생각해보니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느낌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기회인 것 같아요. 생각해볼게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식사를 마치고 태현 씨가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오늘 즐거웠어요. 태현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현 씨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서연 씨,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꼭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으로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답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네, 좋아요. 태현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거절당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조금 긴장됐어요. 이런 게 얼마만인지. 그럼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좋아요.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우니 얼굴에 미소가 가시지 않았어요. 마치 18 소녀처럼 가슴이 설렜거든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건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능성.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유난히 별이 밝은 밤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우주처럼 제 앞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제주의 아침이었어요. 숙소 창문을 열자 섬 특유의 상쾌한 공기가 밀려들었죠. 일주일간의 사진 워크숍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준비 다 되셨어요? 태연 씨가 문을 노크하며 물었어요. 네, 금방 나갈게요. 카메라와 장비를 가방에 챙기며 대답했어요. 워크숍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참가자들은 열정적이었고, 저도 생각보다 가르치는 일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중년 여성 참가자들에게 제 이야기가 큰 공감을 얻었어요.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요. 오늘은 성산일 출봉에서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작품 공유회를 할 예정입니다. 태현 씨가 참가자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작별 파티가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세요. 일출봉으로 향하는 길, 태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6개월째 데이트 중인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편안한 사이가 되었죠. 서연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태현 씨가 말했어요. 그래요? 제가 늘 행복해 보이진 않았나요?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서연 씨는 뭔가 슬픔을 간직한 사람 같았어요. 눈빛에 그늘이 있었거든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그때의 저는 아직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었죠. 맞아요. 그때는 아직 치유 중이었으니까요. 지금은요? 미소 지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저를 정의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작별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참가자들이 일주일간 찍은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고 서로의 성장을 축하했죠. 파티가 끝나고 태연 씨와 함께 해변을 걸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서연 씨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태현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아직 프러포즈는 아니에요. 태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서연 씨가 준비됐다고 느낄 때 하려고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그건 뭔가요? 상자를 열자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나왔어요. 제주의 작은 갤러리를 열려고 해요. 서울이 아닌 이곳에서. 그리고 서연 씨가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공동 운영자로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주에서요? 하지만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열쇠는 갤러리의 상징이에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쥐었어요. 차갑지만 묵직한 느낌이 좋았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 생각해 볼게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집에 도착하자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다녀왔어? 제주도는 어땠어? 응,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지훈이랑 같이 오자. 그럴게. 참, 엄마, 아빠가 연락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무슨 일로? 지훈이 생일에 보고 싶대. 괜찮을 것 같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재민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8개월 전이었네요. 그동안 연락도 없었고, 저도 굳이 찾지 않았어요. 그래, 괜찮아. 지훈이 생일인데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 건 당연하지. 정말? 엄마가 불편하면 안 만나도 돼. 내가 거절할게. 아니야, 준서야.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소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은아, 태현 씨가 제주도에서 갤러리를 열자고 제안했어. 뭐 진짜? 우와, 대박. 그럼 제주도로 이사 가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뭘 그렇게 고민해? 당장 가야지. 웃음이 나왔어요. 쉽지 않아. 여기 준서도 있고 지훈이도 있는데 아이고, 서울에서 제주도가 얼마나 먼데. 비행기 타면 1시간이야. 주말에 올라오면 되잖아. 그래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소은이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서연아, 너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목소리에서 느껴져. 미소가 지어졌어요.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 그래서 재민 씨는 아직도 미워? 생각해봤어요. 재민 씨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놀랍게도 더 이상 강렬한 분노나 배신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기억 같았죠. 미워하진 않아. 그냥 이제는 지나간 일이야. 우리 삶은 각자의 길로 흘러갔고 다연이는? 가끔 생각나. 그녀도 자기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고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제주만큼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어요. 1년 전 제가 꿈꿨던 복수는 결국 제게 무엇을 가져다 줬을까? 잠시의 만족감, 아니면 더 깊은 상처. 하지만 제가 선택한 치유의 길은 제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 그리고 잊고 있던 열정을 되찾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갤러리 이름은 뭐로 할까요? 물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그건 함께 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의 기쁨 가득한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정말요? 와, 너무 기뻐요. 이름은 새벽은 어떨까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라는 의미로요. 완벽해요. 서연 씨, 새벽 갤러리.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1년 후 제주도 조용한 마을 언덕 위에 새벽 갤러리가 문을 열었어요. 하얀 벽면에 크고 밝은 창문들이 있는 아담한 건물이었죠. 테이프 커팅식에는 소은이와 미라, 준서와 지훈이, 그리고 몇몇 친한 사진작가, 친구들이 함께했어요. 특별히 미처 예상치 못했던 손님도 있었어요. 서연 씨, 저기, 태현 씨가 조심스럽게 귓속말을 했어요. 저 남자분이 계속 망설이며 서 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재민 씨가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서요.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태현 씨의 손을 꼭 잡고 재민 씨에게 다가갔어요. 축하하러 왔어. 재민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준서한테 들었어. 갤러리 오픈한다고. 고마워요.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어요. 라일락과 수국이 섞인 예쁜 꽃다발이었어요. 들어와서 구경하실래요? 재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이곳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면서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운 것을 느꼈어요. 예전의 상처, 분노, 증오.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정말 멀게 느껴졌어요. 여기 사진들이 다 서연이 작품이야? 재민 씨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절반은 제 작품이고 나머지는 태현 씨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에요. 정말 아름답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의 새 인생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당신은 어때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재민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 회사는 은퇴했고 요즘은 동생네 근처로 이사해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 가끔 준선에 가서 지훈이랑 놀아주고.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가 잠시 감정에 복받친 듯 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 재민 씨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 태현 씨가 다가왔어요. 서연 씨, 인터뷰 시간이에요. 네, 금방 갈게요. 그리고 재민 씨를 향해 말했어요. 다시 와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태현 씨와 함께 갤러리의 테라스에 앉았어요. 석양이 제주의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태현 씨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네, 기대 이상이었어요. 행복감에 젖어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분이 전 남편분이신가요? 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으세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태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더 값진 일이니까요. 그날 밤 갤러리 2층의 새 집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문으로 별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생각해보면 긴 여정이었어요. 배신의 아픔에서 분노와 복수심을 거쳐 이제는 평화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문득 오래전 다연이가 보냈던 편지 구절이 생각났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언니. 새로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연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도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을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랐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어요. 오늘 갤러리 오픈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태현 씨와 제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으로 준서와 지훈이, 소은이와 미라도 함께였어요. 새로운 가족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 그리고 완벽한 복수보다 완벽한 치유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창밖으로 바라본 제주의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제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처럼 말이에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저 그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나. 이렇게 제 인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